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창고로 내부에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죠. 자, 여러분, 석빙고는 얼음 저장 창고고요. 내부가 내려간 것을 장기가 지속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석빙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글이었고요. 자, 앞으로 이어질 글의 화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관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줘야 되겠어요. 우선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갈로를 쳐놨는데요. 얼음의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수문열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에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자, 얼음이 물이 될 때 수문열이 되겠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에는 같은 양의 음고열이 방출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 얼음보다 0도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같은 양의 0도 얼음보다 0도 물이 큰 에너지를 갖게 되냐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융해열을 흡수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석빙고 안에서 얼음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라고 돼 있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겠네요. 자,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공기의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해야 되어야 하므로, 자, 여러분, 기억에 문제가 나오겠죠. 왜 이 물들은 빨리 제거되어야 될까요?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 물의 에너지가 얼음으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고요. 이따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조상들이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이 빨리 배출될 수 있게 했대요. 자,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요. 상태 변화는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 부분은요. 주변의 열을 흡수했으므로 물의 에너지가 얼음으로 전달돼서 얼음이 녹아버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이 얼음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역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이 문단은요.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문단.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석빙고의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에 통풍구를 설치했다.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한다.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자, 여러분, 밀도가 낮은 공기는 온도가 높은 공기가 되겠죠? 밀도가 높은 공기,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석빙고 내부에서 이와 같은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죠. 공기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자, 여러분, 석빙고 천장에 통풍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온도가 높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공기가 나가고 나면 내부의 차가움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도를 설치하였다라고 되네요. 자, 3문단은 석빙고 천장에 설치한 통풍구의 역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 단열재 역할하는 짚을 채워 넣었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은 옆 분자를 다시 진동시키며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자, 지폐 단열 효과와 이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러한 에너지 전달의 전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얼음끼리 쌓아놓는 것보다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얼음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또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되겠네요. 자, 짚은 단열재이자 에너지 전달을 최소화했고요. 자, 석빙고에서 짚이 가진 단열 효과에 대한 내용이 사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어 내부로 유입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또한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을 비해 낮게 만들었다라고 됐죠. 자, 빙실은요, 그럼 오문단에서 봤을 때 석빙고 외부의 흙과 풀의 역할, 그리고 빙실을 낮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었어요.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냉장고로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석빙고의 건축물로서의 의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지 1번, 석빙고의 외부의 풀은 내부 온도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오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죠. 선지 2번,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전에 우선 내부를 차갑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답은 선지 3번이었네요.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아니고요. 아치형 천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3문단에서 온도가 높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선지 4번, 빙실을 집안보다 낮게 만든 것은 석빙고 내부의 낮아진 온도를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1문단과 5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고요. 선지 5번, 석빙고의 통풍구에 덮개돌이 없으며 햇빛이 석빙고 내부로 들어와 온도를 높일 수 있다. 4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우리 본문 보면서 이미 벌써 알고 있었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의 에너지가 얼음으로 전달되어서 얼음이 녹아버린 사건을 이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윗글의 수문열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수문열이 개입한다. 자, 여러분 수문열이라는 부분이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주변에서 흡수되거나 주변으로 방출한 에너지가 수문열이었어요. 석빙고 안에서 물질이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융해될 때 수문열로 인해, 자, 융해에 해당하는 게 1, 2, 3이었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죠.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주변 물질, 주변 공기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가겠죠. 그럼 감소가 2개니까 1번 내지 2번에서 답이 되겠네요. 상태가 바뀌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얼음이 물이 되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보면 되겠죠. 변하지 않는 거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냐? 묻는 문제였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윗글의 석빙고와 보기의 이글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운 지방에서 이누이트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얼음집인 이글루는 우선 눈벽돌을 쌓아 올린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하여 눈벽돌이 녹으면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자, 그럼 이글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고요.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돼 있죠. 얼음벽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 전달을 방해한대요. 왜요? 얼음벽이 단열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또한 물이 눈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벽은 내부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라고 했죠.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럼 석빙고와 이글루의 원리 이해를 해서 풀어라 라는 거네요. 선지 1번. B의 얼음벽은 A의 외부흙과 달리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군. 자, 외부흙은 유입을 막는 역할이었죠. 맞고요. 2번. A의 지폐에 포함된 공기구멍과 B의 얼음 속 공기층은 모두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자, 모두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선지 3번. A의 얼음 사이의 집과 B의 눈벽돌 사이의 매운물은 모두 외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선지 3번이고요. 선지 4번. 왜 맞을까요? A와 B는 모든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겠군. 온도가 상승해서 밀도가 낮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낮은 공기가 내려오는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겠군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A와 B는 모두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출입구를 통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유입시켜 내부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죠. 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본문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 라는 뜻이 요 맥락에 맞겠죠. 정답은 1번이었지만 2번부터 5번까지도 살펴볼게요. 곧 너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거야. 이것은 임무니까요. 명령과 허락 따위가 내려지다의 매칭이 되겠고요. 선지 3번.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라고 하는데 정이 떨어졌다는 건 정이 없어지다, 멀어졌다 라는 뜻이고요. 선지 4번. 아이는 잠시도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함께하거나 따르지 않고 뒤에 처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선지 5번. 배가 고프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상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뭐가 될까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어떻게 고르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번 기회에 다른 뜻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 맞는 의미는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